사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상당히 간단하고 쉬운 이야기입니다. 임플란트를 심었다면 그 치아가 기능을 해야 되고, 그 기능을 못하고 있다면 그 해당 치과뿐만 아니라 다른 병원에 가셔서라도 그 임플란트가 그럭저럭이라도 어떤 식으로든 기능을 하고 있는지 꼭 확인해 보셔야 한다. 그 임플란트를 자기가 했다면 그 병원에서만, 보통 이제 자기가 거기서 했기 때문에 다른 병원 가서 물어보시는 거를 좀 기피하시는데, 그러지 마시고 꼭 확인하셔야 한다. 그래서 임플란트가 기능을 해야 최초에 그 임플란트를 하려고 했던 목적인 식사, 꼭 저작 기능과 함께 다른 치아들까지도 망가지는 걸 막아주는 그런 것들을 막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드린 건데, 사실 이제 유튜브나 인터넷 영상들을 보면은 뭐 어떤 임플란트가 좋은가, 어떤 시스템이 좋은가, 어떻게 심어야 되는가,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곤 하지만, 사실 정말 기본 중에 기본도 안 되는 경우도 있다. 사실 어떤 임플란트 시스템이든 뭐 어느 나라에서는 어느 시스템이 많이 쓰이고, 어떤 나라에서는 이게 많이 쓰이고, 또 어떤 보철, 뭐 금으로 만들든 지르코니아로 만들든 PFM이라고 해서 기존의 방식으로 쓰든, 어느 대학병원, 뭐 병원에 그거 상관없이 사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임플란트들을 하고 계시다는 거죠. 근데 왜 그렇다면은 여기서는 많이 쓰는데 여기서는 마치 자기 것들이 가장 좋은 것이냐 이야기를 하느냐? 그건 사실 알고 보면, 역으로 생각해 보면, 어떤 시스템도 사실은 기본적인 원칙만 지켜서 심어진다면, 그리고 유지되고 관찰된다면, 무엇으로 하든지 간에 보통 잘 된다는 거죠. 허용폭이 넓다는 겁니다. 상당히. 뭐 반도체처럼, 뭐 이제 일반인들이, 보통 사람들이 이제 오해하기 쉬운 부분들이 정말 내 몸에 들어가는데 너무나도 이것저것 고민할 게 너무너무 많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기본을 지키는 치과 의사들의 어떤 많은 경험과 어떤 그거를 문제가 생겼을 때 대처할 수 있는 능력, 내지는 그런 걸 대했을 때 환자를 대하는 어떤 매니지, 이런 면들을 모두 고려를 했을 때 허용폭이 넓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밑받침이 된다면, 사실 어느 임플란트를 많이 심었던 원장님이 당신에게 어떤 사정상 이 시스템을 써야 된다고만 한다면 그분은 그걸로 잘 하실 거예요. 뭐 저도 마찬가지지만, 정말 이 시스템을 고집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보다는 이런 것만은 정말 우리가 피해 가야 된다라는 숙지들이, 그런 사안들이 존재한다는 거죠. 근데 환자분들은 이제 여기저기 정확한 정보들을, 그리고 소위 이제 자기가 정말 내가 너무나도 정확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조차도 어떻게 보면은 자기 틀 안에서만 모든 걸 이야기하려고 하기 때문에, 내가 본 이게 전부다,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정말 최고고, 뭐 그런 식으로만 스스로에게 어떤 이제 자기가 환자에게 어떤 비용을 청구하고 하기 위해서는 이제 자기 안에 어떤 가치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한편으로는 이렇게 자료도 많고 정보도 많지만 오히려 고민은 더 많아졌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 TV 광고도 하고 주변 사람들 얘기도 있고 뭐 하지만, 사실 임플란트 시스템 자체는 제가 봤을 때는 한 5년 전 이전에 이미 자리를 잡았고, 아주 미세한 뭐 진보들 정도 이루어내기 위해서 각 회사들이 고군분투하고 있는데, 사실 큰 선에서는 이미 뭐 크게 발전은 바뀌거나 그러진 않고 있습니다. 그 3D 시스템, 캐드캠이라고 해서 저희가 세미나를 가도 그렇고 뭐 크게 바뀐 건 별로 없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뭐 심포지움을 가든 사실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뭐 예전에는 뭐 이렇게 상악동을 이렇게 하는 게 저렇게 하는 게 좋겠다. 아무튼 이야기가 너무 광범위해지고 좀 두서없어지긴 하는데, 어쨌든 제 이야기는 우리 몸이 임플란트를 받아들이는 허용치는 상당히 꽤 폭넓은 편이다.
폭넓은 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거기에 비해서 우리가 너무나도 당연한 원칙을 지키지 않았을 때 일어나는 피해는 소비자, 즉 환자에게 훨씬 더 크게 다가올 수 있는 거다 라는 것이죠. 사실 위아래를 물리지도 않는 임플란트를 뭐하러 금으로 만듭니까? 비용도 어마어마하게 되는데. 사실 그분도 아마 누군지 모르겠지만 그분도 아마 지금도 어디서 세미나도 하고 강의도 하실 수도 있어요. 왜 임플란트가 심었는데 앞에 치아가 망가졌고. 사실 이유는 되게 간단한 거죠. 어떻게 보면 되게 황당하잖아요. 만들었는데 씹히질 않아요. 씹히질 않는다. 기능을 하고 있지 않다. 그럼 뭐하러 심죠? 그냥 보이기 위해서? 예뻐 보이기 위해서 심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근데 대다수의 거짓 많은 원장님들이 여러 가지 시스템을 써서 그렇게 기능도 하고 보이는 것도 기능도 회복시키고 그러고 있단 말이죠. 근데 저런 분들이 위아래 교합되지 않는 쓸모없는 임플란트를 심은 분들이 심심치 않게 보인다는 겁니다. 이건 사실이에요. 제가 그래서 치과계를 고발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그런 이야기가 아니죠. 저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어느 정도 물론 이제 본인이 했는데 그런 부분이 생겼는데 도무지 이 사람이 내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건 좀 문제가 있는 거죠. 이거는 사실 그 사람이 심는 모든 임플란트를 다 획일적으로 그렇게 안 물리게 심었다고 한다면 일종의 범죄겠지만 어떤 이유에서든 그런 일이 발생했다고 한다면 그 순간만큼은 그건 좀 문제가 있는 치과 의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어느 병원을 가야 그러면 이걸 다 제대로 해줄까? 사실 저는 대부분 그렇게 다 정상적으로 제대로, 왜냐면은 일단 들어갔을 때 불편감을 느끼니까 물리지가 않으면 음식이 씹히지 않는다 이야기 할 거 아니에요. 이제 어떤 분들은 이제 그거 잘 못 느낀다거나 아니면 어떤 의사들은 이제 거기에 대고 이 사람 별로 신경을 안 쓰는구나 라고 이야기할 수도 생각을 해서 더 쉽게 그렇게 이제 말 그대로 쉬운 말로 호구 잡는 거죠. 그렇게 말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제가 모든 치과를 다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몇몇 있어본 병원들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그런 원칙에서 봤을 때 분명히 그런 경우가 있고 환자분들도 이런 사실들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분명히 행동도 달라지겠죠. 그리고 그 병원에서도 달라질 거고, 불편하다면 병원에 요구하시고, 요구해도 안 되고 뭔가 미심쩍다 싶으면 다른 병원에 들러서 또 한번 확인해 보는 것도 방법이 충분히 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